2026년 2월 9일 아침부터 갑자기 러시아 전역에서 속도 저하로 인한 텔레그램 접속 장애가 대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의 온라인 서비스 장애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이트인 다운 디텍터의 텔레그램 관련 자료이고, 붉은색이 텔레그램의 접속 불량 신고 건수입니다. 9일과 10일 사이에 텔레그램 접속 불량 보고가 1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는 스타링크와 텔레그램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26년 2월 초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이 불법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던 스타링크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텔레그램을 부대 지휘에도 사용하고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물품 기부를 요청하는 등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스타링크 차단 후 백업 통신 수단으로서 텔레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제한 조치로 텔레그램마저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선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Мы, бойцы, входящие в состав группы «Альбатрос»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БПЛА, обращаем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служб РКН не тормозить и не блокировать работу Телеграма хотя бы на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так как это приведет к пад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ашей работы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БПЛА. RBK의 2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행정기관 로스콤나조르가 러시아 국내에서 텔레그램의 서비스 운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속도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며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러시아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의 운영을 제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창립자 파벨 드로프는 로스콤나조르의 접속 제한에 대해서 감시와 정치적 검열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통제하는 앱 맥스를 국민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정권의 갑작스럽고 정치적인 텔레그램 차단에 대해서 최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Хотелось бы обратиться к РКН и туда повыше, кто может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услышит, что Telegram платформа, она позволяет нам оперативно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и успешно бороться против БПЛА противника. То, что вы сейчас хотите забрать у нас этот инструмент, ну, кто сеет ветер, тот пожмет бурю. Мы достойные сыны своего народа, мы не против, и мы за всегда бить противника на любых поприщах, и как бы нам тяжело или легко не было. Но сейчас усложняется сам процесс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й налаживался с большим-большим трудом. Поверьте, я это знаю как никто, потому что я это все и налаживал. Но сейчас хотелось бы задать вопрос РКН. А вы у нас спросили, что вы хотите запретить? Вы, хоть кто-то из вас приехал, узнал, полезно ли будет это? С уважением, Инге, парням, всех, кто меня знает, большой-большой привет. Я думаю, вы меня поддержите.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 관련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영어로 밀블로거, 러시아어로는 군사 특파원이란 뜻인 военкор. 블로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디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은 아니고 주로 VK나 텔레그램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밀 블로거들은 전장의 실상, 보급, 지휘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 정보를 유통하여 러시아 국영 매체인 러시아원, 타스, RT 등이 채우지 못하는 정보의 공백도 채우지만 가끔은 오보와 과장도 함께 퍼뜨립니다. 정보전 측면에서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을 결집하기도 하고, 또한 밀 블로거들이 모금, 장비 지원, 병력 모집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방 동원을 직접적으로 주도해 러시아군의 만성적인 보급 문제를 비공식 채널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밀 블로거들의 텔레그램 채널은 전장의 지휘 보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로비 채널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밀 블로거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권력에 기반한 텔레그램 채널의 예로는 체첸의 아흐마트 부대가 있고, 특정 PMC에 기반한 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바그너와 긴밀한 관계였던 그레이존 같은 분류도 있습니다. 이런 PMC 또는 지역 기반 채널은 자기 조직의 성과를 홍보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다른 파벌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른 부류로는 강경 러시아 민족주의 또는 네오
평양에 준군사 조직도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는 루시치 그룹입니다. 2022년 9월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루시치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 외에도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에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밀 블로거들 중에 가장 푸틴 정권과 긴밀한 관계로 손꼽히는 것은 라이바입니다. 라이바는 낚시꾼이라는 뜻이고 라이바의 설립자 미하일 즈빈추크는 GRU에서 복무한 후 국방부 언론부서에서 근무하던 와중인 2018년 초에 라이바를 설립하고 이후 얼마 안가 군에서 퇴역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했고 24년 10월 미국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라이바의 운영자들에 대해서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과는 별도로 25년 12월에 영국 정부는 라이바의 운영자 즈빈추크와 그의 회사인 라이바 LLC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푸틴 정권 친화적인 내러티브를 확산시키는 정보전 행위자이며 로스텍 등의 국영기업 자금을 받고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푸틴 정권의 가장 적대적인 밀 블로거는 저격수란 뜻의 활동명인 이고르 스트렐코프, 본명 이고르 기르킨입니다. 러시아 FSB 대령 출신이었던 기르킨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친러 분리주의 성향의 민병대를 조직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병합에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기르킨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과도 관계된 인물이고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22년 11월에 월석 재판으로 종신형이 선고된 인물이고 사건 이후로 기르킨은 도네츠크 국방장관직을 사임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르킨은 더욱 전면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과 국방부의 제한적인 전쟁 수행 방식과 실태에 대해서 비판했고 푸틴 정권, 체첸 카디로프 부대, 와그너 그룹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중순에 푸틴을 겁쟁이라고 인신공격하고 하야를 촉구했다가 극단주의를 유포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24년 대통령 선거에 옥중 출마한다고 발표했으나 징역 4년이 선고된 인물입니다. 수감 후에도 기르킨은 지지자 및 측근 그룹을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 당국의 텔레그램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고르 기르킨은 텔레그램 제한은 적의 선전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거짓말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루시치 그룹은 텔레그램이 생명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가장 친정부적인 라이바는 정치인들의 자기 홍보를 비판하지만 정권의 텔레그램 제한 조치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군의 지휘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푸틴 정권의 텔레그램 제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과 밀 블로거들의 반발에 불구하고 푸틴 정권의 공식적 반응은 스타링크 차단과 텔레그램 제한이 전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카르타 폴포프도 텔레그램 속도 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군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РКН. Мой позывной диджей, и сейчас я нахожусь на боевом дежурстве. Я являюсь участником группы «Альбатрос». Мы боремся с вражескими БПЛА, чтобы они не долетали до нашей любимой родины, России. И Telegram – это наш единственный канал связи. Не лишайте нас его. 그러나 실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직함으로는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 흔하게는 크레물린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인 페스코프는 작전 지역의 통신이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Тему замедления работы Телеграма в России. Но вот за ночь появилось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общений военных блогеров о том, что замедление и возможная блокировка значительно затруднят координацию усил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зоне СВО. Вот нет ли таких опасений у Кремля? Ну, вы знаете, я не специалист, эти вопросы нужно адресовать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но я не думаю, что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 фронтовая связь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Telegram или какого-то мессенджера.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такое трудно и не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конечно, об этом должны говорить специалисты.
이 발언을 들은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이자 통합 러시아 소속 국회의원 안드레이 구를료프는 텔레그램 차단이 나토와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발언하면서 텔레그램 차단을 위한 푸틴 정권의 움직임을 서방과의 대립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Наверное, защита информации – это одна из составных частей борьбы между нами и странами НАТО. Поэтому здесь по-другому у нас, наверное, не получится. Я понимаю, что многим это доставляет неудоб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и мне,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есть свой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оторый люди читают.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есть веление времени, есть те угрозы, которые исходят п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Наверное, на них надо реагировать. 관제 야당이라는 평가가 주류인 정당이 공정 러시아당은 201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을 지지했었습니다. 이 정당의 정치인인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푸틴 정권의 텔레그램 차단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Кто делает замедление Telegram? Идите на передовую, на СВО.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кровь проливают, у них связь единственная с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Вы что делаете? Я называю вещи своими. Вы что делаете? Люди собирают деньги на СВО. Люди, единств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через телеграм-каналы. Да, Макс замечательный мессенджер. Но давайте только дадим возможность людям самим определяться, что они выбирают. Я еще раз хочу сказать. Те, кто это делает, мерзавцы. Мерзавцы. Люди гибнут там. Гибнут за Россию, за русский мир. А вы что делаете? Одумайтесь. 파벨 드로프는 2006년 9월에 V콘탁트, 이하 VK를 개발해 단기간에 러시아 IT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2013년 러시아 정부가 유로마이단 혁명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을 때 드로프는 이를 거부했고 2014년에 알렉세이 나발리 등의 반정부 인사들의 VK 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드로프는 이를 거부하고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VK의 지분은 푸틴의 최측근 올리가르히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메일점 루 그룹의 손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가즈프롬, 로스텍 등의 국영기업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해외로 망명한 드로프는 텔레그램을 개발했고 텔레그램은 러시아 어권에서 대표적인 메신저로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정권은 정보 공간에 대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푸틴 정권은 22년 하순부터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푸틴 정권은 러시아 국방부를 폄훼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린다는 명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밀 블로거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 포섭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거를 일으킨 라이바 그레이존 워곤조 등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영기업이 된 VK는 22년 5월 VK 메신저를 출시했지만 텔레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에 밀려서 큰 성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망합니다. 하지만 푸틴 정권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었고 25년 11월에는 정보 보안 침해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러시아의 인터넷을 전 세계 인터넷망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로스콤나조르에 부여했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은 필요시에 전 세계 인터넷에서 러시아 국내 인터넷을 분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이며 중국식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폐쇄적인 인터넷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진 상태입니다. 푸틴의 정보 공간에 대한 통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앱은 25년 3월에 출시된 메신저 맥스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은행원,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고수슬룩이라는 전자정부 포탈이 있고 이 포탈을 통해서 신분증, 여권, 차량 등록, 세금 신고, 의료 예약, 연금 및 사회복지 신청, 전자서명을 통한 법률 문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종합적 기능이 있어서 고수슬루기는 러시아인에게 필수적인 웹사이트입니다. 이 고수슬루기는 연방 전체의 단일 아이디인 통합 신원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완전 통제형 국가 IT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25년 6월 초에 푸틴은 고수슬루기를 맥스앱 통합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6월 중순에 푸틴 정권은 국가 메신저 창설 연방법을 통과시키고 전방위적으로 맥스앱을 사용하도록 밀어붙입니다. 문제는 맥스앱은 러시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강제적으로 내려보낸 것이고 맥스앱이 과도한 활동 감시 기능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에 대한 감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보좌관이자 현재 디지털 경제 발전 기금의 소장인 게르만 글리멘코는 25년
2016년 6월 중순에 맥스앱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텔레그램의 속도 제한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 사이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구구 준군사 조직인 루시치는 러시아 국가 메신저를 쓰느니 다른 사설 메신저로 갈아타는 편이 낫다는 평론을 했었습니다. 이때 텔레그램 속도 제한은 잠깐 보류된 것처럼 보였으나 26년 2월에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출시 당시에 맥스앱 자체의 완성도도 낮아서 음성 및 영상 통화의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8월부터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맥스앱을 의무적으로 사전 탑재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동원해서 맥스앱을 선전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전자정부 포탈인 고스슬루기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앱인 스페룸도 맥스에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채팅 앱의 정부24와 4대 보험과 EBS 인터넷 강의를 통합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푸틴 정권은 2월 10일부터 러시아 국가 DNS에서 유튜브,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삭제해서 브라우저가 아예 주소 자체를 찾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텔레그램과 함께 양대 메신저였던 왓츠앱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게 되어 더욱더 러시아인들을 맥스앱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구독자 160만 명의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바자에서 4월 1일부터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푸틴과 가까운 올리가르인 우스마노프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인 코메르산트가 2월 17일에 이를 인용하여 보도합니다. 이후 텔레그램에 대한 속도 제한을 넘어서 완전 차단 가능성이 유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여론 조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2월 18일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발부 장관 막스트 샤다예프가 외국 정보기관들이 전장의 러시아군의 텔레그램 통신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21일자 인테르팍스는 FSB 보고서를 입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러시아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고, 여기서 FSB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정보기관이 텔레그램 메신저에 게시되는 정보를 최단 기간 내에 얻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 텔레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24일부터 국영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친정부적인 타블로이드지인 콤소멀스카야 프라우다 등의 언론이 FSB의 발표를 근거로 텔레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냅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텔레그램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라는 기사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텔레그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도구가 되었고 테러 극단주의 온라인 사기의 원상이라고 보도합니다. 같은 날 FSB는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드로프가 테러를 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리아 노버스키 보도에서는 러시아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메신저 운영사를 저런 흉흉한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운영사인 메타를 이미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례는 있습니다. 이전까지 푸틴 정권의 텔레그램 차단 시도에 부정적이던 루시치 그룹도 태도를 바꿔서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텔레그램 관련 기사를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친정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정보 삭제 미이행을 사유로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에 700만 루블 원화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스타링크가 차단된 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와이파이 중계기를 다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방산업체 스트라토스페르니의 시스템이는 풍선에 중계기를 달아서 스타링크를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이 텔레그램도 유튜브나 왓츠앱처럼 영구 차단하고 러시아 인터넷을 세계 인터넷에서 분리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